네, 문창극 총리 후보자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를 두고 여야가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야당은요, 반드시 낙마시키겠답니다. 네, 두 번째 총리 낙마입니다. 이렇게 벼르고 있습니다. 또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 보고를 두고도 월드컵 기간 안에, 네, 월드컵 기간 중에는 절대 안 된다. 왜냐면 월드컵을 보니까 국정조사 안 보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야당이 이것도 네, 반대하고 있습니다. 함진규 새누리당 대변인 오늘 캐논엄마 처음 오시는 것 같고요. 한정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네, 오늘이 한 몇 번째는 그래도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이죠. 오랜만이죠. 네. 자연스럽게 발언해 주시고요. 네, 우리 함 대변인도 자연스럽게 네. 얼마든지 반론하시고 하시면 돼요. 저한테 뭐 기회를 줬네 안 줬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네. 하고 싶은 만큼 하세요. 자, 없던데요, 별로. 네. 지금 전원책 변호사 이야기 들었죠? 조금 들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조금 들어본 느낌이. 극우다 이런 단어는 전혀 맞지 않다. 이 극이라는 말은 학문적으로 폭력이 수반돼야 된다. 이슬람 원리주의자나 KKK단, 네? 기독교 원리주의 뭐 이런 거에 사용하는 거지. 굳이 한다면은 뭐 자유주의 우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절대 극우 꼴통이다 이런 거는 맞지 않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비판할 때는 많이 비판했었다. 네. 꼭 물리적 폭력만을 동원하는 것을 극우라고 표현하는가? 그건 이제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네.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사실은 물리적인 방식이 아니지만 언어 폭력을 통한 방식으로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도 극우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가장 우리 대변인이 볼 때 가장 이거는 진짜 폭력이다라고 하는 문구나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파라고 하죠. 보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사실은 로열티가 강합니다. 나라에 대해서. 네, 우파라 그러죠, 정확히. 우파라고 하죠. 네. 그런데 이분이 논평이나 칼럼을 쭉 써오신 걸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간에 대한 예의라 그래야 되나? 사람에 대한 예의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그런 것이 배제된 상태에서 나오는 언어는 그냥 언어를 가장한, 사실 칼럼을 가장한 폭력일 수도 있거든요. 네,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도 네, 그런 것도 공인으로서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이제 DJ 대통령 돌아가시기 바로 며칠 전에도 해외 재산 도피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그렇게 확실하게 드러나지도 않은 의혹 수준의 얘기를 칼럼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저는 자연인으로서 가슴 아프다. 하지만 공인으로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자살하는 자살의 그의 행동은 적절치 못했다. 그 자살에 이르기까지 과연 그 당시의 언론 환경은 어땠는가?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럼 언론은 모든 사안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노력은 과연 했는가를 먼저 사실은 반추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언론이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몰아붙인 것은 없었는가를 반추를 해야 할 텐데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역시 인간에 대한 예의가 부족하다. 노무현 대통령 공인에 대했을 때 그 CG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요. 자, 저 문구에 대해서 우리 대변인이 한정혜 대변인이 이야기한 거에서 반론 혹시 얘기하실 거 있어요? 예, 우리 문창극 총리 후보자 지명자는 제가 볼 때 극우, 극좌 이런 거를 뛰어넘어서 사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2011년 4월 달에 잘 아시다시피 박근혜 현상이라는 칼럼을 통해서 나름대로 세게 썼어요. 굉장히 세게 썼기 때문에 극자냐 극우냐 이런 걸 논하는 것이 당시에 언론에 계셨기 때문에 그 일반 사적인 그런 관계에서 쓴 글이 아니기 때문에 한정혜 대변인 저거 한번 보시죠. 그녀는 자기 주장을 논리적으로 자세히 설명하신 의장을 통해 발표해요. 저 문구는 굉장히 마음에 드시겠습니다. 아니요, 저분이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사실은 조금 전형적인 해바라기성 의 칼럼들을 많이 쓰셨다. 권력의 형에. 박근혜 대통령이 차기 대선 후보 주자로서 1등할 텐데 저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바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은 정점에 있지 않은 상황이고 하니까요. 이명박 대통령 때긴 한데. 때이기도 하고. 그리고 8, 9, 10, 11, 4년 차기 때문에 곧 박근혜 대통령 그 시대가 바로 이제 즈음에서 줄 쓸 때인데요, 제가 저도 정치부에 오래 했을 그렇게 하고 바로 박근혜 대통령 출범하고 난 뒤에는 대통령에게 또 머리를 조아린 상황이죠.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지는 별이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만 당시의 정권을 쥐고 있었던 이명박 정권에 어떻게 보면은 충성.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박근혜 정권이 탄생하고 난 뒤에는 박근혜 정권에 페이버한 그런 발언을 많이 하셨죠. 전형적으로 살아있는 권력 위주로 사실은 논평을 해오고. 아니, 한정혜 대변인 입장에서 아까 그 문구는 마음에 쏙 들죠? 저런 문구도 사실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저분이 마음에 안 듭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의 여성성 부분에 그러니까 치중해가지고 한 발언들도 있거든요. 네. 예, 여성이라는 것을 뭐 극복해야 된다란다. 저거는 민주당에서 굉장히 하고 싶은 얘기를 대신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저런 것들은 뭐 국민들이 다 판단하실 내용 아닐까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저는 또 비판, 그러니까 이쪽이 우파가 잘못했을 때는 우파를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기자들 이쪽에서 조졌다는 표현인데, 예? 그런 표현 쓰는데, 예. 비판하고, 예. 좌파가 잘못했을 때 비판하고, 어떻게 보면 합리적 우파적 성격을 갖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한쪽만 일반적으로 막 민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한 번도 저분이 좌파, 흔히 말하는 우리가 진보 성향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네. 좋은 뜻으로 말해본 거를 또는 칼럼을 쓴 것을 본 적은 없습니다. 주로 이제 그 우파의 관점에서 알겠습니다. 우파들이 내거는 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얘기하거나 네. 이런 것들이 많았죠. 자, 홍문종 의원이 합리적 보수다. 행정 경험은 필수 아니다 그랬는데 행정 경험이 꼭 필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경험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40여 년간 국내에서 언론계통에 종사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되었던 게 주로 법조 출신, 또 관료 출신, 또 교수 출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네. 아마 상대적으로 또 언론인 출신이 이렇게 최초로 충북 출신 중에서 또 언론인 최초로 총리를 맡는 게 아마 정부 수립 이래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분이고 신랄한 또 비판도 하시기 때문에 저는 잘 이끌어 나가실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인사는 그래도 잘된 인사다. 네. 언론인 출신으로 첫 번째 총리인데요. 의외이긴 했지만 굉장히 청문회 여당에도 사전에 그럼 얘기를 안 했었나 봐요. 네, 전혀 몰랐습니다. 야당에만